어제 다시 그 악몽을 꿨습니다. 출근 시간인데 알람이 울리지 않아 허둥지둥 일어나는 꿈. 사실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벌써 3년째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3년.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왜 이토록 무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SNS에는 퇴직 후 세계 일주를 하는 지인들의 사진이 넘쳐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었다. 해시태그 버킷리스트 해시태그 퇴직자유. 그런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는 화려한 여행 사진들. 하지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34년간 매일 출근하던 회사가 없는 일상은 자유가 아닌 방황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남들은 다 행복한데?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내가 잘못된 걸까?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화려한 퇴직 라이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회사원의 퇴직 후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9년생으로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34년간 근무하다가 새해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한 직책이나 화려한 경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했으니 사회생활의 시작과 끝이 그 회사였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가끔 회식하고 그렇게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 준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을 계획하세요. 취미를 가지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그땐 그 말들이 모두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평일에 등산도 다니고 책도 실컷 읽고 여행도 다닐 거야. 그렇게 퇴직 후의 삶을 장밋빛으로 그렸습니다. 퇴직 당일 회사에서는 소박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과장급 이상만 참석한 자리였지만 그래도 34년 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퇴직하고 싶어요. 여행 많이 다니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모두가 부러움과 축하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그래,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34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회사를 다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아내는 무슨 소리야? 이제 해방된 거잖아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퇴직 첫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습관적으로 넥타이를 고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밀린 집안일도 하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평일에 한적한 등산로를 오르는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등산을 가도 친구를 만나도 책을 읽어도 그 빈자리는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회적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명함을 건넬 때 당당하게 회사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퇴직했습니다 라고 답해야 하는 것. 그런 순간들이 저를 점점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퇴근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사이에 섞여 그저 출퇴근 인파에 섞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헤매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6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회사 소식을 물었지만 그는 몇 마디 대답하더니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났고 퇴직금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계획했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한 달 동안 꿈에 그리던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여행은 분명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지? 여행이 끝나면 또다시 시작될 무의미한 일상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취미를 가져라, 봉사활동을 해라, 창업을 해봐라. 하지만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만 일해온 사람에게 그런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취미라고 해봐야 가끔 등산 가는 정도였고, 봉사활동은 해본 적이 없었으며,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퇴직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재취업 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등록했지만 적어도 매일 아침 일어나 갈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분, 중소기업 공장장으로 일하다 나오신 분, 모두 사회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지만 퇴직 후 비슷한 상실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중 한 분은 퇴직 후 3년간 우울증에 시달렸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주를 돌보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고 했고, 어떤 분은 귀농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퇴직 후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 교육과정이 끝나고 몇몇 분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도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그런 모임이 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서도 아닌데 도서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운 좋게도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이제 8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책을 분류하고 대출 반납을 도와주고 가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월, 수, 금요일 아침이면 일어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비록 봉사활동이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 후 10년간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선생님으로 불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마라톤과 같아요.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바로 멋진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도서관 봉사 외에도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진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동네 탁구 동호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 조금씩 제 삶에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많습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무력감과 상실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옛 직장 동료들의 SNS에서 승진 소식이나 회식 사진을 볼 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쓰라립니다. 저기에 내 자리가 있었는데 하는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기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런 날이 있으면 좀 더 고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퇴직 후유증이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시간 관리의 변화 등 삶의 전반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유증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퇴직 후 심리적 안정을 찾기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퇴직 3년차,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황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퇴직자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정의로 삼는 세대였어. 일이 곧 나였고 내 가치였지.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제 취미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야.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세대,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과 동일시했던 세대, 그런 우리 세대에게 퇴직은 단순한 은퇴가 아닌 자아의 상실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허망함을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제 와서 새로운 꿈을 가져도 될까? 34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으니까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 시간은 어쩌면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 물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가 그러하듯 퇴직 후의 삶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얼마 전 도서관에서 만난 대학생 한 명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시작은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왔던 조언을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야겠다고.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작은 성공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겠다고. 퇴직 3년 차인 지금 저는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될 때가 많고 가끔은 존재감의 상실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최근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은 안쪽에서 열립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퇴직 후의 새로운 삶도 결국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제 감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상실감, 혼란,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을 인정하고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때로는 방황하고 헤매더라도 그것 또한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려 합니다. 퇴직 후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천천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일이 전부가 아닌 삶을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퇴직 후 방황하는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저도 아직 배움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퇴직이라는 큰 변화는 그 여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일 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오랜만에 악몽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볕이 참 따스했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나 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달려야 하는 경주가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여정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저는 제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만난 초등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여기서 일해요? 순간 대답이 궁금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과 사람들을 좋아해서 여기 있단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퇴직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었죠. 각자의 퇴직 후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제주도로 내려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동남아를 여행하며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3년 동안 방황했어. 아직도 가끔은 힘들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도서관에서 봉사도 하고 사진 수업도 듣고 있어. 그 말을 하자 친구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던 친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던 친구는 실상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동남아 여행을 다닌다던 친구는 사실 경제적 부담으로 1년에 한두 번 짧게 다녀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들 SNS와 지인들에게는 멋진 퇴직 생활을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나도 처음 1년은 우울증 약을 먹었어. 아내랑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싸움이 늘었어.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아.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화려한 퇴직 생활에 가면 뒤에 숨겨진 불안과 상실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추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임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남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퇴직 생활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가볍게 일어나 아내와 함께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분도 퇴직한 지 10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퇴직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았거든요. 그분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주 2회 과학 실험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본래 제약회사 연구원이셨던 분이라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재미를 알려주는 일이 너무나 보람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실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삶의 낙이 되었어요. 퇴직 후에 찾은 가장 큰 행복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일까? 도서관 봉사를 시작한 지 이제 9개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찾으러 올 때면 반갑게 도와주는 제 모습에서 문득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에 묘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제 세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비슷한 또래,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만 만났다면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지난주에는 한 젊은 작가가 도서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서로 다른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20대에는 자아를 형성하고 30, 40대에는 생산성과 성취를 추구하며 50대 이후에는 의미와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단계도 다른 단계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덜 중요하거나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과제와 의미를 가진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의미와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회사에서처럼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은 성취가 아닌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빠르게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면의 지혜를 키워가는 시간. 지난 주말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가족여행, 회사 행사. 그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구나. 그동안 퇴직 후의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사실 제 인생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낸 풍요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일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독립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 작은 아이는 외국에서 공부 중입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지만 그래도 그들이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사진 수업이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카메라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늘 미뤄두었던 취미였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 동안 사진을 배우며 제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것들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사진의 본질이니까요. 그 말이 퇴직 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나 성취보다는 과정과 시선.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고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카페에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저 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구조화된 제 인생에 대한 성찰과 같은 글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글을 쓰면서 제 감정과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의외로 큰 성취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한 소소한 일상, 아내와의 대화, 친구들과의 추억 같은 작은 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은 가능하구나. 퇴직 후의 삶이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작은 행복들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감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우울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함께 노후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서관 봉사와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국내 여행을 다니며 아이들과 손주들을 만나는 시간도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화려하거나 대단한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퇴직 3년 차를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지만 그런 날들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인생을 4개의 계절로 비유했습니다. 20대가 봄이라면 3, 40대는 여름, 5, 60대는 가을, 그리고 70대 이후는 겨울. 각 계절은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가을의 시간은 화려한 여름의 열매를 거두고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올 겨울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그 말이 제게는 큰 위안과 동시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갈까?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퇴직 전에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가득했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요즘은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더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웃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도서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려 노력합니다. 어제는 도서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올 때보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웃는 모습이 참 좋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던 거구나. 퇴직 직후의 방황과 혼란에서 벗어나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물론 아직 완전한 답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인생에는 완전한 답이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당혹감 가득한 질문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조금 더 열린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성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작은 감사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아직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존재감의 상실,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들과 마주해야 하는 어려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저는 이제 퇴직 3년 차를 지나며 조금씩 그 가능성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는 도서관으로 향할 것입니다.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더 지혜롭고 따뜻한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걸음 속에도 작은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